사람이 없어도 돌아가는 하이브리드 마트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잠시 시간을 내어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은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퇴근길에 목이 마르거나 간단한 간식이 필요해 동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계산대도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키오스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하지만 일단 냉장고 문을 열고 시원한 음료수를 꺼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천장의 고성능 카메라가 여러분의 손동작을 아주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특별히 화면을 터치하거나 바코드를 찍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손에 든 상품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가상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옆에 있는 과자 하나를 더 집어들까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선반에 조용히 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까지 시스템은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손에 든 음료수 한 병만 장바구니에 남게 됩니다. 이제 출구 쪽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갑니다. 문이 자동으로 스르륵 열립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립니다. 결제 완료. 2,500원이 여러분의 등록된 계좌에서 자동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결제 앱을 실행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을 뿐인데 모든 구매 과정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귀에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흔하고 일반적인 일상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단순히 와 신기하다는 반응을 넘어서 이게 진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라고 연신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감탄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걱정도 함께 따라 붙습니다. 범죄는 정말 괜찮은 걸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심각하지 않을까? 이 무인 시스템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오늘은 바로 그 이중적 시선을 모두 담아서 한국의 무인 편의점이 왜 전 세계의 주목과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첨단 기술과 독특한 사회 문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해결해야 할 숙제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의 무인 편의점을 직접 체험하고 온라인에 남긴 반응을 보면 그들의 감탄과 당혹감이 얼마나 생생한지 느껴집니다. 세계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에는 이런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직원이 전혀 없고 오직 높은 사회적 신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빵집이 있다. 과연 이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게시물에 대한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다양한 반응으로 폭발했습니다. 한 미국인 사용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썼습니다. 미국 대도시, 특히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곳에서는 절대 불가능해. 도난 위험이 너무 커서 하루도 못 버티고 곧바로 폐업할 거야. 캐나다인은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또 직원 없이 운영되는 셀프 서비스 라면 가게도 있어. 거의 직원 없이도 모든 것이 돌아가는 거지. 정말 놀랍고 신기해. 그런데 단순히 감탄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날카로운 비판적인 목소리도 함께 올라옵니다. 가게 주인들은 직원 고용을 안 해서 인건비를 아끼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 가게 순찰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 이건 사회적으로 불공평해. 또 다른 댓글은 더 직접적이고 사적인 부분을 지적합니다. 나는 한국 정부나 기업을 믿을 수 없어. 내 얼굴 같은 중요한 생체 정보를 함부로 넘기고 싶지 않아.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뛰어난 기술 발전에는 놀라지만 동시에 무인화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사회적 비용,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범죄 위험성 등을 즉각적이고 현실적으로 걱정합니다. 개인들의 단순한 반응을 넘어 이제는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무인 편의점 혁명을 심도 있게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 프로라는 전문 매체는 한국의 무인 매장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핵심을 찌릅니다. 무인 점포는 전국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비 절감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절도 및 보안 위험이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붙는다. 코리아 헤럴드도 사람 없는 유통은 위험 없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무인 점포가 가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모두 다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GS25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한국의 4대 주요 편의점 브랜드들이 모두 무인 점포를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무인 점포 수가 무려 3,53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3,530개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이미 최소 한두 개는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일보는 더 날카로운 사회, 경제적 지적을 합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해 자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해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무인 매장으로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즉, 무인 점포는 순수한 기술 혁신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적 압박감이 만들어낸 절박한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통계 숫자를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해 봅시다. 2022년 한국의 공식 무인 점포 수는 약 7,900개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재 이 숫자는 놀랍게도 1만 개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30%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무인 매장 시스템이 이제 한국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있으며 편의점을 넘어 무인 카페, 무인 문구점, 심지어 무인 빨래방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1만 개라는 숫자가 아직 실감나지 않으시나요? 대한민국 전체 편의점이 약 5만 개입니다. 그중 무려 5분의 1이 무인이거나 혹은 낮에는 유인, 밤에는 무인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한국에서는 이 무인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은 앞서 언급했듯이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 경제, 그리고 문화입니다.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 비전 같은 첨단 기술을 유통 시스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픽이라는 중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CU와 제휴의 한국 매장에 실제로 도입됐는데 매장 내부에는 30여 대에 달하는 카메라와 다양한 종류의 센서를 설치해 고객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고객이 상품을 집어들거나 다시 놓는 동작을 카메라가 포착하고 동시에 선반 밑에 정밀한 무게 센서가 작동하며 시스템은 이 고객이 이 상품을 집어들었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오인식률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이마트24는 김포 지역에 한국 최초의 완전 자율 AI 편의점을 전격 오픈했습니다. 이 매장의 프로세스는 QR코드로 인증, 자유롭게 상품 선택, 출구 통과, 자동 결제 완료가 전부입니다. 직원과 대화할 필요도 없고 계산대에 길게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 가능한 것은 한국의 초고속 통신 인프라, 우수한 AI 개발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는 기업들의 의지 덕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무인 편의점이 이렇게 빠르게 퍼진 것은 순수하게 기술이 압도적으로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훨씬 더 큽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도달했습니다. 편의점을 24시간 끊임없이 운영하려면 최소 4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인건비만 한 달에 8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듭니다. 작은 편의점의 월순이익이 고작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가 수익을 대부분 갉아먹는 치명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에 심각한 고령화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젊은 인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야간 근무를 기꺼이 할 사람은 더더욱 찾기 힘듭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무인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됩니다. 무인 시스템 초기 투자 비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연간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을 생각하면 2년이면 본전을 충분히 뽑습니다. 3년 차부터는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의 압박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무인 점포로 대거 몰리는 겁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과 경제적 압박만으로는
한국 무인 편의점의 성공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건 문화입니다. 링크드인에 올라온 한 분석글은 무인 점포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엄격한 문화규범, 높은 도덕적 기대감, 그리고 뿌리 깊은 상호 감시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규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질서 의식이 높습니다. 누가 볼지 모른다는 상호 감시 문화가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CCTV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의 78%가 무인 매장에서도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43%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가 바로 무인 편의점이 한국에서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다른 나라, 특히 저신뢰 사회에서는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한 외국인은 레딧에 한국은 높은 신뢰 사회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를 믿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는 저신뢰 사회라서 불가능해 라고 정확히 썼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반응이 모두 긍정적인 찬사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감탄 뒤에는 깊은 우려가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그들이 한국의 무인 시스템을 보며 가장 걱정하는 4가지 문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봅시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절도 범죄입니다. 코리아 프로 기사는 무인 점포 붐은 더 높은 범죄율과 안전 우려를 동반한다 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일부 저가 상품 위주로 판매하는 무인 점포에서는 절도 손실이 아낀 운영비 절감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레딧 댓글처럼 도난 위험이 시스템을 죽일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은 범죄 유혹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치밀한 설계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큰 우려는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 고객의 행동 패턴 분석, 24시간 끊임없는 영상 기록. 이 모든 것이 개인정보 침해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레딧의 한 댓글은 한국 정부나 기업한테 내 생체 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넘기고 싶지 않아 믿을 수 없어 라고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유럽의 GDPR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정보 수집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한국은 편리함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양보하는 사회 문화가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 점을 감시 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보고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무인 시스템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상품을 잘못 인식하거나 오류를 낼 수 있습니다. 한 소비자는 무인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만 샀는데 2개 값이 청구됐다 환불받으려니 고객센터 전화해야 하고 며칠 걸렸다 차라리 유인 매장이 낫다는 불만을 올렸습니다. 기술의 불완전성은 소비자의 신뢰를 깎아먹고 무인 시스템의 확산에 걸림돌이 됩니다. 한국 유통업계와 기술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손 놓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미 다양한 대응 전략을 실행하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난 방지를 위한 기술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픽 시스템은 카메라 무게 센서, RFID 태그까지 복합적으로 사용해 오인식률을 1%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고객이 상품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는 동작을 하면 즉시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나가는 이상 행동 감지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도 24시간 운영됩니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원격에 있는 직원이 매장 스피커를 통해 직접 경고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누가 매장에 들어오는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CU의 무인 점포는 QR코드 인증과 얼굴 인식을 결합한 출입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처음 방문할 때 앱에 신분증과 결제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시스템은 정확히 누가 무엇을 가져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익명성이 제거되면서 범죄 억제 효과가 큽니다. 어차피 내가 누군지 알잖아라는 인식이 사람들을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완전 무인과 유인 시스템을 섞는 하이브리드 운영 모델입니다. 많은 편의점이 낮 시간대에는 직원을 배치하고 밤 늦은 시간대만 무인으로 운영합니다. 인건비는 절반 정도로 줄이면서도 고객 응대가 필요한 시간대에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같은 연령 제한 상품은 직원이 있는 유인 시간대에만 판매하고 무인 시간대에는 판매를 아예 차단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네 번째는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인 매장 환경에 맞게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영상 기록 보관 기간 얼굴 정보 관리 방식, 청소년 보호 규제 등 명확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와 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무인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고객이 이 시스템은 정확하고 공정하고 안전하다라고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오류 발생 시 즉각 환불, 고객센터 24시간 운영 불만 48시간 내 해결 정책을 시행합니다. 정직한 소비가 미래를 만듭니다. 같은 문구를 붙여 시민의식 캠페인도 펼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볼까요? 2025년 1월 김포에 문을 연 이마트24 AI 스토어는 오픈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절도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출입 시 QR코드 없이는 문이 안 열리는 철저한 신원 확인. 둘째, 이 매장은 인공지능이 모니터링합니다라는 안내문의 심리적 억제 효과. 셋째, 지역 커뮤니티가 우리 동네 자랑으로 여기며 스스로 지켜주는 분위기 덕분입니다. 반대로 2023년 서울 이태원에 문을 연 무인 편의점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태원은 유동인구는 많지만 지역 커뮤니티 의식이 약했습니다. 심야 시간대 술에 취한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상품을 제자리에 놓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고 인공지능이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무인 시스템이 모든 곳에서 만능이 아니라 지역 특성과 이용 고객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무인 편의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펴봅시다. 일본은 완전 무인보다는 직원 보조 시스템에 집중합니다. 고객 응대를 중시하는 일본 서비스 문화 때문입니다. 한 일본 매체는 한국은 효율성을 최우선하지만 일본은 인간적 접촉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양국의 차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무인 매장 기술에서는 앞섰지만 저신뢰 사회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절도율이 높고 시스템을 속이려는 시도가 빈번해 알리바바, 타오카페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실패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기술은 준비됐지만 사회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은 2018년 아마존고를 열었지만 2023년 매장 대부분을 폐쇄했습니다. 이유는 높은 초기 투자비 13억 원과 낮은 수익성 때문입니다. 한국 무인 편의점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구축됩니다. 비용 효율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국 매체 더 버진은 아마존 고의 실패와 한국 무인 편의점의 성공은 기술 격차가 아니라 사회 격차를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은 GDPR 때문에 얼굴 인식, 무인 매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문화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한 독일 매체는 한국 무인 편의점을 효율성과 프라이버시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하이브리드 균형입니다. 무인과 유인이 공존합니다. 편의점은 무인이 대세가 되겠지만 고급 서비스가 필요한 곳은 직원이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협력하는 모델이 확산됩니다. 단순 노동은 로봇이 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은 사람이 합니다.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성격이 바뀝니다. 단순 노동은 줄고 기술 관리, 고객 경험 디자인 같은 고급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사회는 재교육 직업 훈련 사회 안전망을 갖춰 이 전환을 도와야 합니다. 무인화는 재앙이 아니라 진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한국의 무인 편의점은 단순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미래 사회를 향한 거대한 실험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감탄 섞인 우려. 그 뒤에는 부러움과 현실적인 걱정이 공존합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무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력의 승리이자 높은 시민의식이라는 문화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 우려가 존재하며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이 레딧에 남긴 댓글 하나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의 무인 편의점을 보면서 깨달았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 하지만 사회적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한국이 부러운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떠받치는 사회 시스템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것은 최첨단 인공지능도 초정밀 카메라도 아닙니다. 바로 서로를 믿는 사회입니다. 그 소중한 신뢰를 지키는 것은 기업도 정부도 아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입니다. 오늘 밤 혹시라도 무인 편의점에 들를 일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무인 편의점, 그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담대하고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